라디오 정보센터 KBS 부산 울산입니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건강과 법률, 세무, 신용회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 전화는 626국에 0890번, 0891번, 0892번입니다. 부산 이외의 지역은 앞에 05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KBS 부산 울사입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안과 상담 해드립니다. 626국에 890번, 891번, 892번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에서 우물정 2252번, 샵 2252번 하시면 됩니다. 센텀 밝은비단과 차영동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봄의 안 질환 결막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꽃도 피고 좋긴 좋은데 또 병들이 많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패러독스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눈의 안 질환 결막염입니다. 결막염이면 뭐 충혈이 일단 빨갛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 결막염이 오게 되시면 이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충혈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그리고 눈곱이 낀다든지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증상이 좀 많이 생깁니다. 눈곱도 끼고 가렵기도 하고 빨갛게 충혈되기도 하고. 네. 네. 그 봄에 결막염이 종류가 하나인가요? 네. 일단 봄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결막염은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겠습니다. 이 알레르기란 거는 이제 항원이라 그러죠. 이제 봄에 꽃가루라든지 황사먼지라든지 그리고 뭐 달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식음료 때문에도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자주 접하게 되면은 과민 반응이 생겨서 접할 때마다 간지러운 증상이 올라오는 알레르기 결막염이 가장 대표적인 결막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에는 알레르기. 네. 그러니까 결막염은 1년 내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경우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언제든지 항원에 접하게 되면 또 체질 때문에 올라오면서 이제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감기랑 같이 오는 결막염도 있고 여러 가지 결막염이 또 있겠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 봄에 요맘때는 알레르기 결막염. 네. 알레르기라고 하면 우리가 또 아토피 피부 얘기할 때도 항상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알레르기하고 아토피 증상을. 네. 동반되는 수가 많나요? 네.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몸 전체로 오게 되면 이제 아토피가 되는 것이죠. 알레르기 증상 중에서 이제 가장 불편한 것이 가려움인데요. 이제 가렵게 되면은 자꾸 이제 비비게 되면서 또 다른 결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렵고 하면 자꾸 손이 가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눈을 비비기도 하고. 네. 예, 그러면 물론 안 좋은 거겠고. 네. 일단 눈을 자주 비비게 되면 각막에 상처가 생겨서 각막염 같은 세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눈을 자꾸 비비게 되면은 눈꺼풀이 붓고 그리고 각막에 상처가 났다가 반복이 되면서 난시가 증가해서 시력자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손을 대는 게 안 좋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네네.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손에 이제 세균은 항상 있을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 손으로 이제 눈을 자꾸 만지면 아무래도 눈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가렵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가려운 증상 이게 참기 힘들거든요. 네. 일단 안과에서는 이 가려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항히스타민이나 비만세포 안정제가 들어간 안약을 1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또 알레르기는 온도에 특히 민감한데요. 가려울 때 냉찜질을 하면 증상이 빨리 조절되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냉찜질을 자주 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피하는 법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항원이라 그러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가려울 때는 차가운 찜질을 네. 좀 해주시는 게 좋다. 네. 예, 자꾸 손을 대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 눈병이 이렇게 또 봄에 생기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특히 이제 결석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안대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결막염 이렇게 보나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일단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눈에 손을 많이 대죠. 그래서 이제 유행성 결막염이라 그래서 옮기는 눈병을 좀 많이 이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눈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예, 유행성 각결막염이라 그래서 눈병 중에서는 좀 심한 눈병이 있고요. 그리고 아폴로 눈병이라 그래서 보기는 되게 흉하지만 좀 경하게 넘어가는 그런 눈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하니까 하루 종일 학교에 있으면서 뭐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눈병으로 옮기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전염이 빨리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눈병 같은 경우에 전염성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방법 중에 이게 서로 본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마주 본다고 없는 건 아니고. 예, 눈에 손을 대거나 만져가지고 또 다른 물체를 만지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만져서 자기 손에 또 눈에 대고 이러면은 결국 이제 접촉으로 옮게 되는 거죠. 공기 중에 옮는 건 아닌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본다고 옮는 건 아닌데, 뭐 이제 눈을 만졌던 손으로 막 악수를 하고, 네. 뭐 이렇게 책상을 만지고 하면서 네. 올맞은다. 네. 자, 지금 문자 상담입니다. 1293번님. 5년째 알레르기 결막염 앓고 있는데 안과를 가도 그때만 뭐 낫고 또 재발을 하는데 이게 완치가 안 되니까 하셨어요? 일단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질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질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오래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세요. 체질 자체가 바뀌게 되면은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개는 이제 알레르기가 왔을 때 그때 안과에서는 가려운 증상 조절하기 위해서 안약을 써가지고 조절을 하고요. 또 안약도 종류가 많아서 자기한테 맞는 안약을 찾게 되면 가려운 증상은 또 쉽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알레르기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는 좀 힘들고 네. 그때그때 조절을 하셔야 되는군요. 네네. 그러면서 또 몇 년 지나니까 낫는다고 하는 분들 계시긴 네, 계셨어요. 그건 체질 자체가 이제 바뀌시는 거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뭔가 이제 체질이 한 번씩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바뀌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완치는 좀 힘들고 네. 심하면 하여튼 그때그때 안과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으시는 게 네. 좋겠다. 네, 오늘 안과 상담입니다. 626국에 890번, 891번, 892번. 문자는 휴대전화에서 우물정 2252번, 샵 2252번 하시면 됩니다. 안과 상담 해드립니다. 자, 눈병 얘기, 우리 아이들의 눈병 얘기하다가 좀, 또 여러분 문자 상담도 해드렸는데, 유행성 각결막염, 아폴로 눈병. 이 아폴로 눈병은 예전에 네. 여름에 피서철에 네, 맞습니다. 유행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유행성 각결막염하고 아폴로 눈병은 차이가 많은데요. 일단 유행성 각결막염은 눈병 중에서는 오래가고 또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심한 눈병에 속하죠. 일단 병에 걸리게 되면은 2주에서 4주간 증상이 지속이 되고 전염력도 아주 강해서 증상이 시작된 후부터 2주 동안 전염력이 있습니다. 심하게 눈곱이 끼고 충혈되고 또 눈이 맞는 경향이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각막까지 눈병이 가서 각막 혼탁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눈병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눈에 결막에 출혈이 생겨요. 그래서 바깥으로 봤을 때는 흰동자 전체가 붉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좀 되게 심할 걸로 생각이 되지만 요 눈병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합병증 없이 시간이 1, 2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저절로 낫게 되는 거죠.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했을 때 미국에서 대유행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름이 아폴로 눈병이라고 이렇게 지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5626번님, 하늘을 쳐다보면 가는 벌레가 된 것이 자꾸 떠다니는 것 같다고요. 치료 방법을 여쭤오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날파리증이라고 부르죠. 파란 하늘 보면은 검은색 점이나 실 같은 모양 이런 게 여러 가지 모양이 떠날 수가 있는데 이 날파리증, 비문증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치료는 없으세요. 눈 안에 유리체라 그래서 젤리 같은 게 차 있는데 그게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녹으면서 덩어리가 집니다. 그게 떠다니시는 거고 일단은 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셨으면 이제 눈에 약을 넣고 동작 키워서 산동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되세요.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비문증이면은 특별히 치료 없이 그냥 지내시면 되지만 혹시 망막에 구멍이 나거나 손상이 갔을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안과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문증 연세 드시면 다 비문증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일단은 원인이 뭔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네.
지금 이제 눈병 이 결막염에 대해서 봄철 안질환 설명해드리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그냥 쳐다본다고 생기는 건 아니다 하셨고 네. 접촉에서 옮겨진다 했으면 뭐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시면 일단 그래도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되고 네. 유행할 때는 악수 같은 것도 잘 안 하시는 게 네, 맞습니다. 좋을까요? 네. 일단 가장 좋은 게 손 자주 씻는 거죠. 이게 눈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눈에 손 댔을 때 필히 손 씻어야 되고요. 눈병에 걸리지 않은 분들도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시설에 다녀오신 뒤에는 꼭 손을 씻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손소독제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 손소독제 많이 쓰실 때 이 유행성 결막염이 빈도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제도 동용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또 문자 상담입니다. 5081번님.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차이가 많이 나는데 0.3, 한쪽은 1.0 이런데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신데 안경은 껴야 됩니까? 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물어보신 분이 나이가 이제 만 10세 이하, 그러니까 시력이 발달할 때는 안경을 끼워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안 보이는 상태로 이제 방치가 되면은 약시라 그래가지고 시력 자체 발달이 약해질 수가 있고 사시 같은 게 또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으로 10세가 지나고 나서 시력 발달이 끝나게 되면 안경이라는 거는 하나의 잘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은 굳이 안 끼셔도 되고요. 불편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길 원하시면은 이제 안경을 끼시거나 아니면 라식이나 라섹 수술 같은 걸 해서 양쪽을 도수를 맞춰주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그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이제 오랫동안 적응이 되신 거세요. 예. 적응이 되다 보니까. 예. 네. 근데 10살까지 그러니까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꼭 안경으로 이제 써서 네. 이걸 이제 좀 맞춰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뭐 안경이라든지 드림렌즈라든지 그런 걸 처방을 해서 잘 보이게 만들어줘야지 이제 시력 발달이 되거든요. 네. 네, 그 10살이 넘어가면 그때는 뭐 안경을 안 끼더라도 괜찮다. 네. 눈이 뭐 다 더 나빠지거나 그런 거는 특별히 없거든요. 네. 근데 10살 이전이면 아이들이 이걸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떻다는 걸 부모님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안과 쪽에서는 이제 시력 검진을 이제 정기적으로 권유를 드려요. 특히나 이제 성장기에는 시력이 이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급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표현을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 네. 이걸 꼭 이제 권해드리고. 자, 오늘 봄의 안질환 이 결막염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감기, 제가 아주 감기가 많이 걸려서 여러분께 죄송한데 감기도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이 특효약 이런 게 없나요? 감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계속 바뀐다 그러죠. 그래서 특효약이 이제 아직까지 뭐 큰 감기들, 이번에 이제 유행했던 독감이라든지 그런 타미플루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약이 있는데 이 결막염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바이러스에 맞게 치료하는 약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이제 눈병이 왔을 때 처방해드리는 안약과 먹는 약은 이제 대증치료라고 그럽니다. 불편한 증상을 줄이고 합병증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주로 항생제나 소염제 아니면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 그런 약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결국 바이러스는 자신의 면역력이 이제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막염이 오게 되면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휴식하시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나하나를 다 없애는 그런 약은 네, 아직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 네. 일단 이제 충분히 쉬시면서 컨디션 조절하시면서 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약은 완전 치료하는 치료제이기보다는 그냥 도와주는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군요. 예, 여하튼 이 안질환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염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도 물론 조심하시고 잘 치료하셔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네.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눈병에 걸리신 분들은 이제 대중 많은 데는 좀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이제 손도 열심히 씻고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하시는 게 좋으시고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가족분들도 손 씻으시고 이제 사람들이 손 많이 대는 손골이나 이런 데는 알코올 같은 걸로 자주 닦아 주셔가지고 최대한 이제 전파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안과 상담 센텀 밝은빛 안과의 차영동 원장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